무선통신에서 전파 강도의 주요 파라미터인 RSSI,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SSI와 LOS와 NLOS의 개념과 전파 감쇄 특성, 그리고 주요 ISM 밴드 무선통신의 전파 규제를 살펴보고 RSSI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실습해보겠습니다. RSSI란 리시버드 시그널 스트렝스 인디게이터, 즉 무선 수신 신호 강도 표시 값을 의미하며 무선통신에서 수신 전파 강도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전파 특성 파라미터 중 하나입니다. 유선으로 신호를 전달한다면 감쇄가 크지 않아 이러한 개념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무선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에서는 송신기 TX에서 보낸 신호를 받는 RX 수신기는 상당한 양의 신호 감쇄가 일어납니다. 통상 수 메터에서도 수만 분의 1 정도의 감쇄가 일어나므로 로그 개념인 dBm 값을 적용합니다. 즉 1mW 즉 0dBm의 파워로 송출했을 때 수신기가 얼마나 받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송부 TX에서 1mW로 전파를 쏠 때 수신부 RX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즉 몇 mW가 수신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송수신 전력값이 워낙 작아서 dBm으로 환산하여 표시합니다. 전력 dB 값이므로 감쇄비의 10로그를 취해 환산하므로 0dBm은 1mW가 되며 0.1mW는 보낸 신호 1mW의 10분의 1이므로 배수가 -1이고, 여기에 10로그를 취하면 -10dBm이 되며 0.01mW는 100분의 1이므로 -20dBm이 되며 만분의 1로 감쇄되면 10의 -4승이므로 -40 dBm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dBm 값이 마이너스로 클수록 수신 신호의 세기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10dBm은 10분의 1mW, -20dBm은 100분의 1mW, -30dBm은 1000분의 1mW이므로 -10dBm당 10분의 1mW씩 감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dBm 값과 밀리와트 값 간의 변환이나 관계식, 그리고 개념들을 설명하는 서비스 사이트는 구글링하면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 거기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자체가 무선기기이므로 송신 측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RSSI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50dBm 미만의 RSSI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dBm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마이너스 값이면 통신 장애나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00dBm에서는 거의 통신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RSSI 값을 기준으로 와이파이 전파 수신 감도 심볼의 표식을 단계별 레벨 표시 방식으로 기기에 나타내 줍니다. -50dBm이면 100%, -80dBm이면 40%, 그리고 -100dBm이면 0%, 이렇게 예비나 웹에 RSSI 표시 단위를 퍼센터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표시 방법은 신호 양호도로 볼 수 있으며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 방식입니다. RSSI 값을 스마트폰에서 읽으려면 전용 어플을 사용하면 편한데, RSSI로 검색하거나 와이파이 전파색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어플이 검색되며 이 중에 와이파이 시그널 스트렝스 미터라는 것을 선택해 사용하면 되며 기호에 따라 다른 유사 어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와이파이 리피터나 확산기를 설치할 때 이렇게 어플을 깔아 라우터의 전파 세기를 스마트폰에서 읽으면서 설치할 위치를 정하면 양호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스마트폰의 우측 상단에 두 가지의 전파 세기 표시 심볼이 있는데, 좌측 심볼이 4G나 LTE 등 셀룰러 통신 전파 강도를 나타내며 우측 심볼이 와이파이의 전파 강도를 표시합니다. 와이파이의 경우 RSSI 값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80dBm 이하에서는 거의 통신이 어렵거나 불안하며 -50에서 70dBm 영역에서 양호한 통신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실내 및 야외 등 다양한 이동 통신 환경이다 보니 통신 환경이 열악하여 통신 품질의 지표가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전파 세기, 전파 품질 그리고 신호대 잡음이나 간섭 등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셀룰러 통신에서는 RSRP, RSRQ 및 SINR 이 세 가지 파라미터가 신호의 품질을 기준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니 간단히 정리하면 RSRP는 레퍼런스 시그널 리시브 파워, 즉 수신 신호의 파워를 의미하고
RSRQ는 레퍼런스 시그널, 리시브드 퀄리티, 즉 수신 신호의 품질을 의미하며 SINR, 시그널 투 인터피런스 플러스 노이즈 레이션은 신호대 간섭 및 잡음비를 의미합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에서 비교적 통신 환경이 단순하므로 RSSI를 적용하지만 셀룰러에서는 이들 세 가지 값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파 전달 경로에서 LOS와 NLO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OS는 라인 오브 사이트의 약어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며 송수신기 사이에 간섭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가장 양호한 신호가 전달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RSSI 값도 가장 좋겠죠. NLOS는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의 약어로 송신기과 수신기 상방 간에 시각적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물로 인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직진 시야가 가려져 무선 신호가 상당 부분 감쇄되거나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반사되거나 굴절되어 신호가 전달되겠죠. LOS와 NLOS 두 가지 경우 수신기가 받는 신호의 강도를 보면 LOS가 가장 크고 NLOS 1, 2, 3, 4와 같은 반사파들은 감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 라우터나 확산기, 리피터 등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 장애물이 없는 오픈된 공간이나 사용 에리어에서 중간 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좌측 그래프는 거리에 따른 RSSI 값의 특성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공간 즉 장애물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거리에 따른 RSSI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100m 정도에서 마이너스 80dBm이며 와이파이의 오픈 공간에서의 유효거리를 대략 100m 내외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특성 그래프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 그래프는 직접 수신 신호인 LOS와 간접 수신 신호인 NLOS의 신호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당연히 LOS가 가장 전파 강도가 강하며 일반적으로 RSSI는 이 신호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물론 LOS가 없다면 그 다음 세기인 NLOS3를 기준하겠죠. RSSI의 기준이 되는 1mW 송신 전력과 달리 실제 블루투스, 와이파이, 로라 같은 ISM 밴드 무선 통신류는 1mW 이상의 송신 전력을 규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신 출력 테이블에서 블루투스는 클래스에 따라 1mW에서 100mW 범위로 규정되어 있고 와이파이 라우터는 200mW, 그리고 로라 클라이언트인 엔드 디바이스는 25mW 이하, 로라 게이트웨이는 200mW로 전파 출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값은 전파법에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련 무선 제품의 승인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정기적 규격입니다. 실 어플리케이션의 한 예로 주변의 와이파이 라우터의 RSSI 값을 ESP32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 측정해보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필요 기기는 작업용 컴퓨터와 ESP32 개발 키트인 모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소스 코드는 인터넷에 몇 가지 소개되어 있으며 와이파이 RSSI 아두이노 이렇게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중에 딥블루 엠베디드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예제로 약간의 수정이 된 아두이노 소스 코드입니다. 아두이노 IDE 개발 툴에서 ESP32로 컴파일하여 USB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시리얼 모니터링을 보면 주변에 검색된 와이파이 라우터의 SSID와 RSSI 값, 그리고 채널과 암호화 방식이 리스팅됩니다. 총 9개의 와이파이가 잡혔으며 RSSI 값 순으로 리스팅되었습니다.